담배와 역사적 인물 어거지로 이어붙이는 시리즈. 이번 주인공은 토리야마 아키라, 드래곤볼, 닥터 슬램프 등으로 유명하신 만화가분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적 인물 시리즈에서는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서 죽으신 분들을 다루는데 본의 아니게 현생 잘 살고 계신 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주절주절 나중에 하고 바로 가보죠. 토리야마 아키라, 한국에서도 만신으로 불리는 엄청 유명한 만화가죠. 일본 최초로 만화가로서 납세 금액 탑10에 이름을 올린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가 중 한 명에 뽑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분들조차도 아시는 드래곤볼,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닥터 슬램프가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도 드래곤 퀘스트, 크로노 트리거 같은 게임들의 캐릭터 몬스터 디자이너이시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서구권에도 하고 아시다시피 일본 주변 국가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랫집에 살던 형도 그랬고 친척집 형들 서재에도 그렇고 드래곤볼 만화책이 정렬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본 만화책도 드래곤볼이고, 제가 원래 낙서하는 걸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옷주름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직선으로 찍찍 그어놓은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지 궁금해서 처음으로 트레이싱 해본 것도 드래곤볼이었던지라 저한테도 좀 이분은 남다른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인부 나오는 거의 마지막 시점이었었는데 제 윗세대가 드래곤볼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즐긴 세대 같긴 하네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이후에도 드래곤볼 슬램덩크는 한국에서도 거의 뭐 쭉 레전드 만화로 남았죠. 제 개소리는 됐고 하여간 저는 뭐든 담배랑 엮지 않습니까? 딱 좋은 게 이분이 또 헤비 스모커였다는 모양입니다. 이분 전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살짝 끼워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었고요. 테즈카 오사무, 월트 디즈니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테즈카 오사무의 아톰에 등장하는 로봇을 낙서하기도 했고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다고도 하네요. 그렇게 이래저래 학창 시절을 보내고 결국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근데 적응이 힘들어서 때려치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였다고 합니다. 엄청 지각했다고 하네요. 매우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그렇게 집에서 놀다가 돈이 떨어지자 소년 매거진의 광고를 보고 우승 상금 50만 엔을 위해서 투고작을 그렸는데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소년 점프로 투고작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소년 매거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매일 받던 공모작을 매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의 첫 투고작은 그러나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생 실력, 다양한 구도, 영어로 표현한 효과음 등의 센스가 인상적이어서 당시 편집장이었던 토리시마 카즈히코의 눈에 띄어서 새로운 원고를 가져와 보라고 권유를 받게 되고, 그로부터 1년간 그는 무려 500페이지 이상의 미친듯이 많은 원고를 폐기당하면서 1978년에 드디어 단편 원더 아일랜드로 데뷔하게 됩니다. 근데 인기 순위는 또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편집자와의 관계가 솔직히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좀 격렬한데, 편집자가 원고를 보고 눈앞에서 서류 절단기로 갈아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있었나 봅니다. 편집자가 안목과 식견은 있었지만 너무 엄했고, 토리야마 아키라는 또 퇴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계속 또 만화를 그려냈던 거죠. 제가 볼 땐 이런 게 다 담배를 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그는 1980년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칭 천재 과학자를 메인으로 하려고 했지만 편집자가 1회용 캐릭터였던 소녀 안드로이드 아라레를 주역으로 하라고 어드바이스하게 됩니다. 전설의 시작이죠. 닥터 슬럼프는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편집자 토리시마가 도중에 네가 만든 캐릭터는 임팩트가 없다, 가장 악당 같은 사람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들어봐라 라고 했고, 이에 토리야마는 그 말을 한 토리시마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악역인 캐릭터 이름은 닥터 마시리토였습니다. 인기 폭발 그 자체였던 닥터 슬럼프였지만 어마어마한 살인 스케줄이었는데 어느 정도야면 사흘에 한 번밖에 잠을 못 자거나 최라로 6일을 달린다거나 너무 작업만 하는 강행군이다 보니 아예 작업한 기억이 없는 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도록 일시키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또 다 해낸 것도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인기의 닥터 슬럼프는 소재 아이디어 고갈로 1984년 연재 종료를 하게 됩니다. 매화 주제가 바뀌는 만화였던 데다가 편집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해당 회차를 퇴짜를 놓았기 때문에 거의 뭐 업무 환경은 최악이었을 것 같은데, 시대와 결과가 섞이면서 낭만적인 성공 스토리처럼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닥터 슬럼프에 이어서 연재한 만화가 바로 전설 그 자체인 드래곤볼인데 탄생비어도 재밌습니다. 대인기를 달리던 닥터 슬럼프, 더 이상 소재가 고갈돼서 연재를 종료할 뜻을 내비치자 총편집자는 닥터 슬럼프보다 재밌는 것을 가져오면 허락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뭔 야쿠자인가 싶습니다. 당시 닥터 슬럼프의 인기는 초절정기였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이로 인해 토리야마는 닥터 슬럼프 작업을 5일 만에 끝내고 나머지 2일 동안 단편을 그리는 거의 탈인간급의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듯하게 내는 단편들은 슬프게도 별 반응이 없었고 결국 토리시마 편집자는 회의를 위해서 직접 나고야에 있는 토리야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화가들이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하는 게 보통인데 토리야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룡 영화를 틀어놓고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이걸 본 토리시마는 그렇게 성룡이 좋으면 무술 만화를 그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여기에 서유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드래곤볼의 시조인 단편 드래곤보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닥터 슬럼프의 어마어마한 성공에 비해 드래곤볼은 초기에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둡니다. 하지만 닥터 슬럼프가 워낙 메가급 히트를 친 탓에 후지 TV는 토리야마의 차기작을 무조건 애니메이션화할 생각을 했고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드래곤볼은 연재가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부진해지자 토리야마와 토리시마는 회의 끝에 손오공의 정반대격인 얄미운 캐릭터 크리링을 투입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라는 에피소드를 전개했고 이에 드래곤볼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또 악당을 고민하다가 토리시마가 네로 황제를 언급했고 이에 영감을 받아서 피콜로 대마왕이 탄생하면서 만화가 점점 액션물로 변해가면서 전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된 애니메이션은 평균 시청률이 20%를 유지했으며 드래곤볼의 인기는 끝도 없이 치솟게 되는데 드래곤볼의 영향력이 일개 만화의 수준을 넘어버리자 그가 한번 쉬면 슈에이사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점프 편집부, 애니메이션 제작진, 완구 회사들의 밥줄이 끊길지도 모르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토리야마의 작업량은 더 빡세게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토리야마가 전설인 게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펑크가 없었다고 합니다. 닥터 슬럼프가 연재 종료되고 2개월 후에 드래곤볼 연재가 시작되었으니 거의 뭐 로봇이 아닌가 싶은데 대단하긴 합니다 진짜. 게다가 이렇게 바쁘면서 연재 기간 중에는 드래곤 퀘스트 캐릭터, 몬스터 디자인, 일러스트, 부정기 단편 연재, 그 외에도 자동차 디자인 등 각종 디자인 의뢰를 동시에 진행, 작업 대부분을 거의 혼자 하면서도 15년간 휴재도 없이 소화해냅니다. 이쯤 되면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제가 가끔 올리는 역사 속 미친놈 시리즈에 포함되어도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전설 같은 편집자와 작가로 워낙 일화가 많지만 최전성기를 감히 아직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드래곤볼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거저거 연재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뭔가 터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대단한 작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유의 성실함도 그렇지만 그림 자체도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드래곤볼을 보면서 생각한 게 되게 그림체 선이 직선처럼 간결하면서 또 덩어리감도 있고 디자인과 개성도 확실하고 매력적입니다. 제가 한때는 그림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특유의 그림체가 참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떠드느라 정작 담배 이야기를 안 했네. 토리야마 선생님 시가바 파이프는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련 골초임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하루에 앉으면 세갑, 마감 전에는 100개비 이상을 태웠다고 하시는데 일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빡빡해 편집자 압박줘, 술도 거의 못해 성격상 스트레스로 풀만한 게 취미인 프라모델 같은 거? 모델건 수집? 뭐 이런 것밖에 없으셨던 분인지라 그 빡빡한 걸 버티려면 줄담배가 필수였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모피오나 궁금해서 뒤져보니까 캐스터 태우셨다고 하네요. 쓸데없는 정보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담배와 역사적 인물 가로치고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가로 닫고 이번엔 좀 특이하게 아직 생존하고 계시고 활동도 하시는 분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뭐 앞으로 범죄 이런 거 안 저지르는 이상 제가 볼 땐 역사적 인물 리스트에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만화계에서는 거의 전설이고 개인적으로도 좀 전설급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담배와 역사적 인물 시리즈였습니다. 언젠가 또 귀찮음이 사라질 때 뵙죠. 수고요.